어머님, 이사를 주셨어요? 아니, 원래 거 안 먹길래 조금만. 이거 알레르기 있는 사료예요. 보리 피부 뒤집어지면 어머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히던지요. 내가 밤새워 간호하고 사료도 물에 불려 조심스럽게 줬는데 들어보긴커녕 책임을 묻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벙쪘어요. 입이 얼어버린 사람처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가까운데 살아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랑 귀촌해서 몇 년은 참 평화롭게 살았지만 혈압이니 관절이니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기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마침 아들 부부 집 근처에 조용한 아파트가 하나 나왔고 노후엔 그곳에서 지내자며 이사 왔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아파트 생활도 다시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아들이 들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서 있었고요. 엄마, 내일 하루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뭘? 우리 강아지요. 볼이라고 하는데 하루만 좀 맡아주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빙긋 웃으며 덧붙이더군요. 보리가 순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귀찮게 안 해요. 그래, 하루쯤이야. 큰일도 아니고. 아이 키워본 엄마가 강아지 하루 돌보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처음 보리가 왔습니다. 눈도 동글동글, 털도 보송하고 조용하고 얌전하더라고요. 사람 품에 잘 안긴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내 무릎에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조용한 하루였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배변도 제대로 가리니 요즘 걔는 이렇게 똑똑하구나 싶었죠. 그날 밤 남편이 그러더군요. 애도 아니고 개 하나 봐주는 게 뭐가 힘들겠어. 오랜만에 재밌었네.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볼이 좀 다시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주말마다 보리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습관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어느새 금요일 저녁만 되면 보리 전용 가방을 들고 찾아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어머님, 부탁드려요. 하더니 이젠 그럼 토요일에 데리러 올게요. 하고 가버립니다. 사료는 아예 정해진 브랜드로 챙겨오고 간식도 몇 시에 몇 개 이상은 안 된다며 따로 포장해서 가져옵니다. 심지어 산책 시간까지 따로 종이에 적어두고요.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 꼭 2번 데려가 주세요. 대변은 산책 중에만 해요. 처음엔 그저 열정적인 애견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반복되니 이건 그냥 시터 계약이더군요. 아무런 말 없이 돈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점점 사라지고 보리가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꼬리 흔드는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내가 밥을 주니 따르기도 하고 하지만 주말마다 새벽에 일어나고 산책시키고 사료량까지 눈금제듯 맞춰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아침 공기 차가운 그 시간에 봉투 들고 허리 굽혀 강아지 배변 줍고 있자니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밖에 안 계세요. 친정 부모님은 털 알레르기 심하셔서요. 그 말 듣는 순간 뭔가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강아지를 예뻐한 게 죄가 된 것처럼 처음엔 하루만이었습니다. 다음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였고 그 다음엔 회식이 있어서 명절 전날 정리할 게 있어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볼이 맡길게요. 라는 문자 하나면 끝이에요. 보리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은 꼭 금요일 저녁입니다. 며느리는 보리를 안고 현관 앞까지 와서 보리야, 어머님 말씀 잘 듣고. 한마디 툭 던지고 돌아섭니다. 정해진 사료, 정해진 산책 시간, 정해진 간식 스케줄은 여전하고요. 처음엔 귀엽고 조용한 강아지라 생각했는데 이젠 손주 키우는 것처럼 일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산책, 사료는 10시와 6시에 각각 35g씩, 간식은 오후 3시에 닭가슴살만 그램 이하, 밤 9시 이후엔 먹이면 안 되고요. 며느리가 직접 써준 종이 한 장이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보리 케어 가이드 맨 밑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보리는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문구가 처음엔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돌봐주실 수 있죠? 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겨울 아침에 얼음 낀 길을 조심조심 걸으며 보리를 데리고 산책할 때면 나는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나 싶어지곤 했죠. 게다가 주말마다 보리를 맡으니 우린 어디 외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보리는 혼자 두면 안 돼요. 산책은 꼭 2번, 시간 지켜주세요. 사료는 꼭 그 브랜드만. 정말 손주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명절 연휴였어요.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 얼굴도 좀 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전날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이번 명절에도 보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린 딸네 집 가려고 하는데 그럼 다녀오시고 봐주셔도 돼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 아이들은 잠깐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 부부가 강아지를 돌봐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보리 아주 예쁜데 너희가 매주 맡기니까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이 보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하며 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내 말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그쪽 귀에는 그냥 좋아하신다만 남았나 봐요. 며느리는 말끝마다 사실 친정부모님은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보리를 맡길 데가 어머님뿐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밖에 없다. 나는 언제부터 강아지 돌봄 책임자가 되었을까요? 좋아서 하는 것과 할 사람이 없어서 해야만 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젠 토요일 아침만 되면 보리가 현관문 앞에서 짖으며 산책을 기다리고 나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겨우 외투를 걸칩니다. 남편은 가끔 그러더군요. 그만하자. 우리가 왜 걔한테 끌려다녀? 그러면서도 보리가 짖으면 문 열어주고 귀여운 짓 하면 슬그머니 간식 챙겨주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또 한 주를 넘기고 그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며느리의 전화는 울리고 보리는 오고 산책은 계속되고 그저 하루만 봐달라던 말이 어느새 우리 노년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으며 어머님, 보리 4박 5일만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4박 5일? 나는 되물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닷새라니. 이건 뭐 우리 집이 애견 호텔이라도 되는 줄 아나 싶었죠. 어디 가는데? 괌이요. 사실 신혼여행 이후 처음 가는 제대로 된 여행이라서요. 며느리는 말끝에 약간 억울한 듯한 눈빛을 더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번아웃도 심하고 둘이 좀 쉬고 오려고요. 신혼여행 이후 처음 번아웃, 휴식.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그래, 다녀와.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보리를 맡는 것 자체보다도 당연히 맡겨줄 거라 믿는 그 태도가 더 거슬렸거든요. 그러고 얼마 후 여행 가기 전날 보리와 든 커다란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엔 사료, 간식, 옷, 장난감, 배변 패드, 심지어 보리 전용 이불까지. 이건 마치 애기 짐가방 수준이더군요. 사료는 이 브랜드밖에 안 먹어요. 간식은 정해진 시간, 약만 주세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단 지시 같았거든요. 너무 오래 맡기는 건 부담돼. 우리도 병원 갈 일도 있고. 그랬더니 며느리는 딱 잘라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도 보리 때문에 여행 한 번 못 갔어요. 이번만큼은 꼭 다녀와야 돼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정 들었잖아요. 보리도 어머님만 따르고요.
그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리랑 정이 든 건 사실이었고, 강아지가 낯선 환경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4박 5일. 보리는 우리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나오자마자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짖었고, 밥도 안 먹고 소변도 아무 데나 보더군요. 밤에는 계속 짖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거실을 빙빙 돌며 으르렁거리기도 했고요. 남편은 못 자겠다며 밤새 뒤척였고, 저는 보리 옆에 담요 깔고 누워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날이 갈수록 피로가 쌓였습니다.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가 무슨 게 전담 보모냐. 이게 노후냐, 노역이지. 말이 웃기지만 마음 한켠이 뻐근했습니다. 이제 와서 강아지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아들 부부는 여행 중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보리 보느라 힘들지 않으시느냐, 보리 잘 지내냐, 불편한 점은 없느냐, 그런 안부조차 없었습니다. 정말로 보리는 그들의 가족이었고 우리는 그냥 위탁관리인이었던 거죠. 넷째 날 밤, 보리가 밥을 먹고 토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눈에 핏발이 서 있더군요. 나는 겁이 났어. 새벽 3시에 급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밤에 문 여는 동물병원이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택시 잡느라 30분, 진료, 대기 40분. 새벽 공기가 찬 그날 밤,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기다리는 제 모습을 보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귀엽지만 그 아이를 맡긴 사람들이 더는 예쁘지 않았거든요. 보리가 밥을 토한 그날 밤 이후 제 몸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동물병원 다녀온 뒤로 제 허리는 뻐근하게 굳었고 보리는 여전히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사료는 며느리가 준 브랜드만 주려고 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그걸 먹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없던 저는 마트에서 급히 국산 사료를 한 봉지 사왔습니다. 몇 알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조심조심 물에 불려서 조금 줬죠. 보리는 낯선 사료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조심스레 먹더라고요. 다행히 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가 보리를 데리러 왔을 때 며느리가 사료 봉투를 보고는 화색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 사료 주셨어요? 아니, 원래 거 안 먹길래 조금만. 이거 알레르기 있는 사료예요. 보리 피부 뒤집어지면 어머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히던지요. 내가 밤새워 간호하고 사료도 물에 불려 조심스럽게 줬는데 들어보긴커녕 책임을 묻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벙쪘어요. 입이 얼어버린 사람처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고 아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 없이 오히려 책임을 묻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젠 그만하지? 그래, 나도 이젠 못하겠어. 아무리 강아지라도 이건 좀 아니잖아. 남편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많이 쌓였던 모양입니다. 보리야 예쁘지.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걸 보는 건 속상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나는 그날 정말 아무 악의 없이 보리 침대 커버를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보리가 며칠 머물다 간 자리, 이불이며 쿠션이며 여기저기 털이 묻어 있고 보리가 토한 흔적이 있었어. 세탁을 하고 하나하나 다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특히 그 작은 원형 쿠션. 보리가 누워 잘 자던 보송보송한 그 커버가 어찌나 털이 많던지. 먼지를 탁탁 턴 뒤 세탁기에 살살 울 코스로 돌렸습니다.
깨끗이 빨아 널어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보리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세탁기요? 제가 그거 손세탁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언제 손세탁하라고 했던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수입 패브릭이에요. 인터넷에서도 구하기 힘든 건데 15만 원짜리인데 15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툭 하고 꺾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건 잘못 빨면 원단 망가져요. 보리가 원래 그 쿠션에서만 자는데 앞으로는 꼭 물어보시고 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내가 보리한테 사료를 대충 준 것도 아니고 산책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이불 한 장 깨끗하게 빨아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정확히 침대 커버 값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줄 보냈습니다. 침대값 2배로 줬다. 앞으로 보리는 우리 집에 맡기지 마라. 그동안은 정으로 받아줬지만 이젠 아니다. 다시는 그 애를 우리 집 문턱에 들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보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애를 이용해 나를 이용하는 그들의 태도가 싫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과 따짐이라니. 이제는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사람 사이에 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예쁜 것도 짐이 되더군요. 그동안 보리를 데리고 와서 웃고 떠들던 며느리 어머님이 보리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라며 미소 지을 때만 해도 나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그거 15만 원짜리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갈랐습니다. 내가 보리를 정성껏 돌본 게 아니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은 거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맙단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15만 원짜리 커버 하나에 대한 정색과 그걸 세탁기에 넣은 나에 대한 비난. 그렇게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다 참아왔는데 이젠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귀엽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핑계 삼아 사람을 이용하고 상처 주는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이상하게 잠을 못 자요. 쿠션에만 자던 애인데. 어머님, 어떻게 세탁하신 거예요? 읽고 나면 마음만 더 상할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쓱 넘겨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젠 끝내야겠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그 애들한테 그냥 계속 쓰게 둘까? 남편은 말없이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맘 편한 대로 해. 나도 이젠 지쳤어. 강아지를 가족이라더니 우린 뭐였나 몰라. 사실 그 아파트는 우리 명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보증금이 빠듯하다 하여 우리가 내줬던 집이었죠. 월세로 내놓고 생활비로 쓰려 했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내 자식이 사는 집인데 돈 받아 뭐하나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보리 침대 사건 이후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였나 싶더군요. 고마운 거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해가며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 받으며 우리 노후도 챙기고 여행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지내야겠더라고요. 본인들은 어디 간다 약속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보리를 맡기고 할 거 다 하면서 우린 당연히 할 거 없고 시간 많은 노인 취급하며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좋은 일 해주고도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 이제는 더 안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아이들도 불편하고 힘든 걸 알아야 그때 그게 고마웠던 일이었구나를 알겠죠.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 집 월세로 내놓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지금 아드님이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이젠 다른 분이 살게 하려고요. 말하면서도 손이 떨리더군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 내놨으니
이사 갈 집 알아보거라.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그 목소리가 놀라기는 했지만 속에는 여전히 설마 진짜 그럴까 하는 안일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든 말씀해 주세요. 보리 때문에 속상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집까지 그렇게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참았던 마음이 다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하다니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죠. 며느리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디로 가요? 보리는 낯선 데서 잠도 못 자는데.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아들 부부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소에서 세입자 계약을 마치고 집 정리 기한도 맞춰 정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이 되자 며느리는 보리를 안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어머님, 보리, 어머님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애는 어머님밖에 안 따르는데. 하지만 저는 미소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리, 예쁜 애지. 하지만 이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허리 안 아프고 눈치 안 보고 우리도 우리 위해서만 살련다. 며느리는 울면서 떠났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짐을 날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따뜻한 청국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여유롭고 조용한 식사였어요. 다시 전원주택으로 갈까? 남편이 농담처럼 말하길래 아니, 이젠 병원 근처에서만 살아. 우린 이제 우리 몸 챙겨야 하잖아. 하고 웃었습니다. 보리의 장난감이 하나 현관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어보고는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라면 나는 그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자식보다 반려견을 우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나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